안녕하세요. 종로의 커스에서 토익 스피킹 수업을 맡고 있는 강로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토익 스피킹 시험에서 레벨 7 받는 법 궁금하시죠? 저랑 같이 오늘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익 스피킹 기본반과 중급반 어떤 식으로 나눠지는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알아볼 거고요. 또 제 수업의 특성을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자, 그러고 요번 2019년 6월부터 토익 스피킹 시험의 규정이 약간 변경이 되는데요. 그 변경되는 점도 한번 우리가 짚어보려고 해요. 자, 먼저 토익 스피킹 기본반 수업은 이런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토익 스피킹 시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거나 또 스피킹 수업을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 또 모국어 발음이 강하거나 어휘력이 부족해서 영어로 말하는 것이 두렵고 또 스피킹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나 이직이나 졸업 때문에 단기일에 토스 성적이 필요하신 분들 를 위한 반이 바로 기본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기본반에서 그런 분들이 레벨 6 이상의 점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인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중급반은 어떤 분들에게 필요한 반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익 스피킹 시험을 본 적이 있으시거나 따로 스피킹 공부를 한 적이 있으시고 또 이미 레벨 5나 혹은 6를 받으셔가지고 토익 스피킹 시험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벨 7 이상의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중급반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반 모두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을 해주시고 또 수업에 잘 참여를 해주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 수업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수업의 기본은 발음의 교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토익 스피킹 시험 6개 파트에서 계속 내내 보고 있는 게 바로 올바른 발음, 억양, 강세 요 3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발음은 외국어를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하는 외국인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한국어를 잘한다, 못한다 하고 알 수 있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발음과 얼마나 가깝게 구사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또 토익 스피킹 시험의 규정에 보면은요, 영어에는 있는 발음이지만 우리나라 말에 없는 발음, 즉 외국어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지 못했을 때 점수가 깎일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발음, 특히 우리나라 말에 없어서 우리가 여태까지 등한시해왔던 그런 발음들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내실 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직접 시험을 보고 또 여러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그 노하우를 모두 담아놓은 만능 템플릿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익히시게 될 거예요. 자, 그 템플릿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교정하신 발음을 이용해서 템플릿을 잘 구사하시고 또한 자주 출제되는 주제들에 대입을 해서 템플릿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신다면 당연히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그 연습을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훈련을 하심으로써 토익 스피킹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으실 수 있는데 필요한 연습들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피킹의 기본기인 발음 연습인데요. 자, 여러 가지 발음, 억양, 강세에 대한 수업 중에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가볍게 여러분들한테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발음의 구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바로 L 발음과 R 발음인데요. 우리나라 말에는 따로 구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심지어 어떤 학생분들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오신 적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등한시해왔던 발음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 발음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말의 에, 리을 받침과 다르게 여러분들이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바로 이 목 안쪽에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끄집어낸다라는 생각으로 발음을 내셔야 되는데 목 앞쪽 근육을 아래쪽으로 당겨서 여러분들이 목 안쪽에 소리를 끄집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소리를 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 스펠링의 발음 L이라고 정확하게 발음을 하실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두 번째로 R 발음인데요.
여러분들이 혀를 반으로 접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혀 끝이 절대로 입천장에 닿아서는 안 되겠어요. 자, 입을 살짝 오므렸다가 펴주시면서 R 발음을 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예시를 통해서 한번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 발음이 들어가는 light, light, R 발음이 들어가는 right, right. 구별해서 light and right 이렇게 구별해서 발음을 하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하게 될 거예요. 자,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아래쪽에 있는 예시 한번 읽어볼게요. 끝쪽에 있을수록 여러분들이 좀 더 발음 내기가 어려운데요. 자, wall, wall and war, war. 자, 요 두 개의 발음 wall and war. 요 발음을 구별해서 낼 수 있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밖에도 영어의 발음은 우리나라 말의 발음과 정말 많이 달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시험 규정이 약간 변경이 있었어요. 자, 그 준비 시간에 변화가 있는데요. 그 변화를 우리가 직접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Part 5 문제점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파트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장문의 음원을 듣고 내용을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문제 안에서 문제점을 캐치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 또 그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까지 제시를 해 주시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시험 규정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요. 시험 준비 시간이 30초에서 45초로 15초 증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답변 시간은 현재 그대로 60초로 유지가 되고요. 자, 무엇보다 특징적인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는 필기구를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 동안에 노트를 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다른 파트들보다 여러분들이 메모를 함으로써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파트가 5가 아닐까 하는데요. 자,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문제는 회의 내용을 듣고 내용을 파악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면 한번 음원을 들어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템플릿을 적용하고 또 노테이킹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음원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Another topic I'd like to discuss today is a problem with our new employee training schedule. Unfortunately, we can't train all of them together. We don't have the time or the space to train all of them at the same time. That's true, Helga. There are so many new employees starting this month, but holding 2 training sessions will cost us twice as much. We need to find a solution to this problem of not being able to train all the new employees together. But it's time to get back to work. I'd like everyone to call me later with a detailed plan for how to solve this problem. Begin preparing now. 자, 이 이후에 이어지는 준비 시간이 바로 45초로 증가를 하게 요번에 규정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음원이 잘 들리시나요?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또 그거를 간략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까지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파트, 바로 파트 5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이 노테이킹을 어떤 식으로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키워드만 골라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리스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어떤 정보를 나중에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키워드 정도를 잊지 않게 적으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더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너무 길게 쓰려고 하신다라던가 아니면 노테이킹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우에는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핵심만 찝어가지고 노트를 하는 훈련을 평소에 해놓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들은 음원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간략하게 노트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발단이 되겠죠. 일단 배경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음원에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소재는 바로 우리가 지금 new employees들을 위한 트레이닝 스케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싶으신데 이걸 다 쓰기에는 너무 길죠? 자, 그럴 때 이렇게 짧게 EMP만 써놔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적으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거 employee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실 수 있어요. 또 트레이닝 스케줄과 같은 표현들은 템플릿에도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정도 약자만 적으셔도 충분히 트레이닝 스케줄이라는 표현을 생각을 해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억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문제점은 뭐예요? 우리가 다 함께 그 트레이닝 세션을 하지 못한다라는 데 있어요. 자, together만 쓰려고 해도 단어가 너무 길죠? 자, 그럴 땐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함께라는 한국말 먼저 생각나시죠? 네, 급하시면 한국말 쓰셔도 좋아요. 함께 같이 트레이닝 하지 못한다. 자, 이런 식으로 못한다 이런 거는 그냥 X로만 표시를 하셔도 충분하겠죠? 자, 왜 함께 트레이닝을 받지 못하냐면요. 다 같이 한 번에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장소가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되는 핸드아웃을 통해서도 시간은 그냥 간략하게 T 정도로 메모를 하고 지나가는 거는 이미 익숙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T, time, 그리고 SP, 스페이스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또 없으니까 그냥 X만 쳐놓고 지나가셔도 충분히 나중에 다시 리마인드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문제점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속으로 당연히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한꺼번에 모아놓지를 못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 번 하면 되잖아요. 자,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읽기라도 했듯이 문제에서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자, 두 번의 그 트레이닝 세션을 여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twice as much의 코스트가 든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다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가지고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너무 too expensive 하는 정도의 어떤 그 paraphrasing은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예, 더 많은 트레이닝 세션들을 여는 것은 너무 비싸. 자,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점은 뭐예요? 모든 직원을 한꺼번에 교육시킬 시간과 장소가 부족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두 번의 세션을 여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 바로 여러분들의 해결책에 리미테이션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솔루션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을 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결책을 제시하실 때 두 번의 교육 세션을 열도록 합시다라는 것은 제해 주셔야지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나 장소가 부족하다. 자, 이와 같은 어떤 물리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그 대표 주자인 인터넷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온라인 트레이닝 세션들을 제공을 한다면 시간이나 어떤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 우리 문제점의 정리 그리고 또 리미테이션의 정리 그다음에 해결 방안의 제시까지 정리를 해놓으신 다음에 자, 템플릿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남기는 유형으로 말을 해주시는 건데요. 한번 처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hello 한 다음에 받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문제에 나오는 받는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This is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셔도 충분해요. 자, 그 다음 calling about the problem from our meeting. 자, 우리 미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나는 너에게 전화를 하고 있다 하고 먼저 첫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I understand that 다음에 문제점을 한 두세 문장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해결책을 I suggest that 다음에다가 해결책을 한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하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all me anytime. Bye 하고서 끊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다가 방금 전에 들은 우리 음원의 내용, 중요한 내용들 우리가 뽑아놓은 거 있잖아요. 자, 그 아이들을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llo 다음에 우리 음원을 듣는 중에 헬가라는 여자 이름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헬가라는 여자 이름 저기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this is 다음에 여러분들 이름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이름 직접 얘기를 하시거나 어려운 영어 이름 얘기하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그냥 this is Kim,
This is Lee 정도로만 얘기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 calling about the problem from our meeting. 우리 방금 전에 들었던 그 문제 유형이 바로 회의 유형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from our meeting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템플릿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말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점을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우리 가장 큰 문제점 뭐였어요? I understand that we cannot train all of the new employees together. 우리가 cannot train all of the new employees together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트레이닝을 하지를 못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죠. 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였어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두 번 트레이닝 세션즈 여는 것도 안 된다. And holding two training sessions is too expensive. 너무 비싸서 안 돼. 라고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서머리를 해주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법으로 제시했던 거 바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트레이닝 세션즈의 제공이었죠. 자, I suggest that we should provide online training sessions to our new employees. 자, 우리 직원들에게 온라인 트레이닝 세션들을 제공을 하도록 해요. 자, 그러면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n 그러면 they can take, 우리 수업을 듣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동사가 바로 take 동사죠. Take the training sessions. 자, 우리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제공이 되면 언제 어디서든 다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anytime and anywhere they want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예요? Also, we don't have to find the space for training. 우리가 더 이상 트레이닝을 위한 장소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트레이닝 세션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앞에 나왔던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필을 해주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마무리 지어볼까요? If you have any questions, 자, 더 질문이 있으시면은요, please call me anytime. Bye 하고서는 끊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템플릿을 이용한 답변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얘기를 해주고 진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말투로 여러분들이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또 자주 출제되는 그런 토픽들에 대입을 해가지고 직접 수업 시간에 연습을 함으로써 고득점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학생분들이 저와 같이 공부를 하고 한 번에, 여러 번이 아니죠. 한 번에 좋은 성적을 얻으신 다음에 여러분들께 직접 제 수업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더 이상 미루실 필요 없이 이렇게 한 번에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바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바만 정확하게 찝어서 단기일에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토익 스피킹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저와 함께 좋은 성적으로 한 번에 졸업하실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